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믿었던 리츠 너마저 일주일 새 평균 수익률이 5.8%가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인 고배당 수익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던 리츠주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 매입과 관련한 이자 비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2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평균 주가 하락률이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개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직전 거래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 하락률은 7.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에 넘치진 않지만 평균 수익률이 5.8%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떨어진 종목들도 있다라는 얘기로 비춰줄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양호했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가 18.6% 하락하는 동안 리츠주의 평균 하락폭은 1.1%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면 그동안 리츠주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던 종목이었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9일 이후에 코스피보다 낙폭이 컸던 리츠주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건 13%, 적게 떨어진 거는 7.9% 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것들 중에서 비교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츠주라는 것 자체가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이 배당금으로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배당금을 주려면 부동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돈을 대부분 다 대출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출에 대한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이죠.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리츠주는. 물가 상승기에 그래서 인기가 높은 거고요.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최근 급락장 같은 시장에서 이 같은 리츠의 장점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금리 상승이 주 원인인데요.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출 등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 상승기에는 리파이낸싱을 하면 조달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원래 내가 금리를 2%대 받았다면 다음 몇 년 뒤에 갔더니 봤더니 금리가 쭉 올라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3%에 받아야 된다면 이 금액이 1억일 땐 괜찮겠지만 10억일 때, 30억일 때, 100억일 때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배당의 원천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죠. 추가 주가의 이제 하락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선순위 보담 담보 대출 금리가 기존 대비해서 1포인트가 상승할 때마다 배당 수익률은 1.3포인트가 하락하고요. 2포인트가 상승하면 2.7%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리츠주가 아직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주요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리츠주의 리파이낸싱 시점이 2024년도에 몰려 있어서 당장의 수익에 미칠 영향은 적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 4년 안에 2번의 장기 차입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16곳이요. 근데 그중 올해 안에 장기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 리츠는 롯데 리츠와 신한서부 T&D 리츠라는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8곳, 2024년도에는 7곳이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2024년도 7곳,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롯데리츠와 신한서부 T&D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수익도 줄고 주가도 많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본인이 언제 투자하냐에 따라서. 혹은 2022년도 연말에는 이 두 종목을 오히려 사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장단기 차익도 끝났고 배당도 끝났고 금리 인상기도 이제 2022년도부터 끝났을 거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없지 않을까? 금리 상승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거. 그럼 대부분 리츠주들은 좀 불안이 떨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2024년도부터 이 돌아오는 7곳을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겠고 장기로 본다면 롯데리츠나 신한서부 T&D리츠를 올해 12월 그리고 장단기 차익이 끝나는 그 시점 혹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리츠주들마다 분기 배당하는 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주는 회사도 있고 연말 배당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걸러내야 되는 게 뭐냐면 임대율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서울 오피스 자산을 많이 보유한 리츠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신한 알파 리츠는 자산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우수한
판교, 크래프톤 타워를 비롯해서 중심 지역의 7개의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교, 크래프톤 타워 등 핵심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자산을 담보한 대출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리츠주에서 비롯해서 유리하다. 결국엔 이건 하나에 대한 것만 얘기 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상가나 이런 거 그러니까 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피스 중심의, 그것도 서울 중심의 임대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리츠주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리츠 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네. 연말에 이제 배당 끝나고 좀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건 이제 하루치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상승 그리고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롯데리츠고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고요. 글로벌 지수 편입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네, 지수 확정이 되면서 펀드에 투자자들이 되고 있다. 네, 오히려 좀 악재도 있었지만은 호재도 하나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재무표 같은 게 없네요. 리츠주들은. 네, 그리고 롯데리츠는 알아보니까 이제 반기 배당 주고요. 159원 줬다고 합니다. 배당으로서 159원.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롯데마트, 롯데몰 이런 자회사 중심의 건물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츠 아까 거기 나온 것처럼 장단기 차입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한 서부 T&D 리츠 보시면 최근에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는 오히려 최근에 많이 내려왔고 주봉상으로도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상장 초기 때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한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대로 올라왔었으니까 좀 많이 올라왔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기 배당을 하고요. 89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배당률이 1.8%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장한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한데 우선 이제 장단기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도 좀 주의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추천했었던 신한 알파리츠 유명하죠. 신한 알파리츠는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주가가 좀 약간 스테이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었고, 그 전까지는 그 신한 알파리츠가 리츠주들이 여러 번 이제 설립이 될 때 상장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모멘텀 좀 많이 받고 올라갔었어요. 그때까지 기억상으로는. 그러다 쭉 다시 한번 내려왔고 스물스물 올라오고 다시 좀 쭉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시기를 겹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좀 의문이긴 하고요. 기간에 좀 수요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오피스 그쪽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한 것 같고, 임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래프톤 타워도 있고, 더 프라임 타워, 데일 빌딩, 그다음 신한 L 타워, 트윈시티 남산, YG 타워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SK 계열사들도 들어와 있고, 삼성화재 역삼 빌딩 이쪽 권역도 있다고 하고, 공실률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그래서 190원 차츰차츰 더 많이 주고 있네요. 재작년에는 164원, 작년에는 177원, 그 다음에 최근에 분기 배당 나왔던 거는 129원, 192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기 배당을 합니다. 6월과 12월에 한 번씩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알아본 리츠주 중에서 오피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NHN 아니죠? NH 프라임 리츠입니다. 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상장 초기보다는 낮은 주가를 지금 띄고 있고요. 프라임 리츠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모가는 5,000원이라고 하고요. 이날부터 이제 상한가에 좀 도달했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지금은 상장가보다 좀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에 지금 찾아보면은 5월과 11월에 이제 배당 결산월로 지정하고 있어서 반기 배당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월과 12월에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8월 달에 125원 125원이 좀 많이 주죠. 125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괜찮고 기관이 여기를 팔고 있다라는 것 정도. 저는 여기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건물들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다 아까 말했듯이 서울에 지금 근접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스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스퀘어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좀 위치해 있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11번가 위워크, 벤츠코리아, 교보생명, 외국대사가 등등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강남 N타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A스포츠, KB부동산 신탁, 삼성증권, 롯데공유오피스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은 삼성물산 소초 사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화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대부분 다 근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SDS 타워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피스고 또 안정적인 삼성 사옥들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2개는 빌딩으로서 임차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들어와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이 NH 프라임 리치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봤던 기업이 K탑 리치입니다. K탑 리치입니다. K탑 리치 일봉이고요. 주봉, 월봉입니다. 이때 1월에 조금 이제 주가가 폭등을 했었었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배당 시즌과 주식 배당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한 주당 0.04. 아, 주식 배당을 했군요. 여기는 현금 배당도 했는데. 네, 무슨 일일까요? 이건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보시면은 주디스테와 본관 빌딩 부산에 있는 거고요. 여기도 오피스이고, 그다음에 K탑 완전 빌딩 인천 서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K탑 화장 빌딩 고양시에 있고, 미원 빌딩 서울 영등포구에 국제금융로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K탑 서초 빌딩, 그다음에 K탑 김포 빌딩, 그다음에 AJ 빌딩, AJ 비전 타워가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서울에 있다 오피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에 오피스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세 채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당 같은 부분은 80원, 40원 배당 좀 줄긴 했네요. 작년에 2021년도에 20년도인가요? 네, 지금 좀 별산 배당이 좀 줄어든 건 좀 아쉽고, 네, 올해는 이제 얼마가 나올지. 거기에 주식 배당을 같이 줬군요. 그래서 2개가 나왔군요. 주식 배당도 주고 현금 배당도 주고. 그렇게 했군요. 올해도 아마 그럼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올해도 수익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리츠들도 좀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리츠 말고도 또 좋은 리츠들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같이 알고 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니까, 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